코스피가 어제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요. 해당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이미 조정을 다 예상을 했는데 조정을 무시하고 지금 계속 올라왔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수 전망하기가 되게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사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되게 많이 피곤했을 것 같고 저 역시도 선제적으로 조정을 예상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정확하게 일주일하고 조금 며칠 더 올라버리는 바람에 한 일주일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급락했으니까 좀 애를 먹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는 조정의 시그널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수가 2배가 넘었었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셧다운을 했잖아요. 근데 셧다운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가려져 있고 지난주가 이른바 슈퍼위크였었잖아요. FOMC에서 금리 인하했습니다. 물론 파월이 12월은 잘 모르겠어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다가 12월 1일부로 QT도 종료하겠다고 예고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더 하면은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한미, 한중, 한일 그리고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그 가운데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진행이 됐었고요. 또 거기에다가 지난주에 미국에서만 빅테크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위시해 가지고 5개 회사가 실적 발표가 났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할 거 없이 사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지난주에 발표가 났고 이번 주 초에 현대, 중공업까지 해가지고 다 발표가 났어요. 그러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동안에는 이벤트, 자 실적이 좋아질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FOMC에서 금리 인하 될 거야, 그 다음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의 관세 협상 잘 될 것 같아, 한미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증시를 끌어올렸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시장을 딱 압축해서 놓고 보시면 오르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지는 것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러면 슈퍼위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돌아보니까 많이 왔죠. 많이 왔는데 앞에를 보니까 미국 정부가 여전히 셧다운 상태에 있어요. 그것도 이제 최장을 기록하게 됐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사실은 지난달에도 계속 있었던 건데 그 스탠딩 레퍼라고 그래가지고 연준이 초단기 자금을 은행이 필요로 할 때 좀 빌려주는 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에 빌리는 용도하고 이제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미국이 지금 유동성이 넘치는 것 같지만 이 단기 자금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보면은 재무부 개정은 TGA 개정이라고 하는데 세금을 계속 걷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9월에 또 세금 걷은 것도 있고 다 하니까 돈이 넘쳐요. 그러니까 넘친다라는 게 돈을 쌓아놓고 지금 셧다운이 돼가지고 못 풀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돈이 또 잠겨 있잖아요. 돈을 풀어야지 돌아가는데. 이런 데다가 또 미국 내에서 보시면은 뭐 사기 대출 얘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 부실화 가능성, 상업용 부동산 부실화 가능성, 뭐 신용카드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나왔잖아요. 그게 이슈가 아니라 이른바 말하는 그 JP모건의 CEO 대표가 얘기했던, 회장이 얘기했던 그 바퀴벌레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찜찜한 거죠. 근데 연준은 금리 인하 12월 달에는 그때 가봐서 지금 같아서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는 뉘앙스잖아요. 그 뒤에 연준 인사들 뭐 투표권이 있든 없든 공이 대부분이 트럼프가 심어놓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금리 인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 유동성이 지금 마르고 있고, 이 사실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은 좋다고 하지만은 AI 쪽에 쏠려가지고 성장이 되고 있고, 그럼 유동성에 추가적인 어떤 보강을 기대했었던 시장에서 금리 인하 안 한다? 이게 또 불안해지는 거고요. 셧다운도 이렇게까지 가? 돌아보니까 벌써 이제 한 달 넘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뭐 12월 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된다다가 소위 말해서 빅쇼트로 알려져 있는 마이클 베리가 팔란티어 공매 쳤다라는 얘기가 또 기사화됐죠. 근데 사실은 그거 9월에 친 거거든요. 그리고 마이클 베리라는 사람이 금융위기 때 공매 쳐가지고 큰 돈을 벌어서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 이후에 공매 친 거는 족족 터졌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에도 포지션이 아마 청산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뒤늦게 기사화가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AI 쪽으로 쏠려 있는 데다 AI 버블이니 뭐 이런 과열이니 얘기 나오고, 제가 지난번에 여기 출연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 정부가 이른바 AI 버블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 주범이 오픈 AI일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오픈 AI가 가만히 보니까 돈 끌어가지고 발주내고 그러면 업체는 또 그거 수주했다고 주가 폭등하고 계속 돌았었잖아요. 한국까지 와가지고 삼성, SK에다가도 웨이퍼 90만 장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날 추석 전날이었죠. 주가 폭등 시켜놓고 돌아가서 또 엔비디아에서 돈 받고 그거 가지고 또 브로드컴하고 협업한다고 그랬고 또 AMD하고 뭐 칩 개발한다고 그러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근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칩을 파는 회사가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가 돈 넣어주고 거기서 발주 내게 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시비도 걸리고 하는데 그런 것들까지 겹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이른바 빅테크 쪽에서 주가 조정이 좀 세게 나오고 한국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반도체 주식이 급락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다 같이 빠지는 그런 모양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올라왔던 것도 여태까지 우리가 보지 못한 쏠림에 의해서 올라왔던 거고 빠진 것도 이틀 만에 고점 대비해서 막 10% 이렇게 작은 회사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큰 회사들이 그렇게 빠지는 것도 사실은 저도 처음 봤거든요. 이게 옛날에 뭐 외환위기라든지 뭐 금융위기 때 터진 걸 제외하고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예고됐었던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안 나와가지고 다들 당황했던 터에 슈퍼위크 끝나면서 이제 돌아보면서 바로 나온 것 같고요. 한국은 가만히 보시면요. 11월 들어서 가지고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습니다. 오늘이 지금 11월 5일이잖아요. 오늘 월화수잖아요. 그럼 3일 연속 팔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도 사실은 팔았어요. 가만히 보면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들어오지는 않았었고 더군다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달부터 계속 팔고 있었고요. 그 얘기는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파생 포지션을 보면요. 오늘부로 선물 매도도 8만 계약이 넘었어요. 저 처음 봤거든요. 그 숫자.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 정도 왔으면 됐어라고 생각한 포지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거는 오버슈팅이다 해가지고 거기다 대고 선물해서 매도를 쳤는데 한국 주식이 특징이기도 하지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계속 뿜어 올라갔잖아요. 막판에.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관들 그 투자 한도가 10%로 제한되는 게 이제 시가총액의 10%를 하이닉스 넘어가면서부터 풀려가지고 2%가 더 풀리는 바람에 기관들이 열심히 담아대면서 주가를 땡겨놨기 때문에 그 오버슈팅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 했던 것 같지 사실은 외인들 포지션이라든지 앞에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은 예고가 됐던 것 같다. 그래서 많이 빠져서 단기에 놀랬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본다 그러면은 저는 이미 뭐 고점 찍고 빠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상은 다들 조정을 예상을 했죠. 3,900선, 뭐 4,000선 근처면은 근데 그 4,200을 넘어버리니까 다들 그 다음부터는 예상을 못했던 거고 저도 여기저기서 지수 얼마까지 봐 할 때는 제가 지수 상단 예측 못하겠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던 게 지금 가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갔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심 고백이에요. 지지난주 금요일 날 저는 야 이제 얼추 온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포지션을 줄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한 단계 더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살짝 바보된 느낌에 좀 당황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일주일 만에 도로 빠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찝찝함은 여전해요. 근데 이제 이게 누구나 다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라고 하면서도 못 맞췄잖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그만큼 과속했었다라는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조정이 좀 얼마나 길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10월 말부터 이제 말씀드린 게 11월 들어가게 되면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어닝 시즌 끝난다. 그 다음에 주요 행사 끝난다. 그러면 지금 다 실적 때문에 올라온 건데 그 에이펙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올라왔는데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실적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은 금리 인하 이슈 있고 물론 이번에 연말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딴질 걸긴 했지만 인하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코스닥의 상승률이 되게 좀 약했었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순환이 돌지 않을까 코스닥 쪽으로 말씀을 드려왔고요. 거래소 조정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조정 폭은 솔직히 강하게 어느 정도라고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제 생각으로는 삼성전자 기준으로 10만 원 뭐 오늘 깼었어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5만 원에서 50만 원에서 55만 원? 그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순식간에 삼성전자 깨지는 거 보고 야 10만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왜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역시 올라올 때도 오버슈팅을 했었다면 빠질 때도 그럴 가능성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블록딜이 돌았죠. 대주주 거 1조 7천억 블록딜이 돌았기 때문에 블록딜 받은 기관 입장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남아야 팔 수도 있지만 시장이 찝찝해지면 손절도 나오거든요. 이제 그럴 가능성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4,200 정도가 고점이었다면은 빠진다 해도 한 10%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이미 삼성전자는 10% 빠졌어요. 고점에서. 그럼 다 빠진 거 아니야? 걔들은 지수보다 더 올랐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 정도 그러면은 한 400포인트 정도 그냥 어바웃으로 추정하면 많이 빠진다 했을 때 3,800대 정도? 이건 그냥
그냥 어바우트니까요. 그 정도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안 빠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이 지금 선물은 매도가 압도적 우위거든요. 8만 계약이 지금 매도가 돼 있고 현물도 지금 선물에 지금 눌려가지고 파는 분위기인데 다음 달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는 거래소는 일단은 강하게 튀지 못할 것 같다.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좀 빠져서 옆으로 기어주면서 바닥을 다져주면 오히려 이제 거래소 주식들 같은 경우는 이달 다음 달 그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 저점에서 좀 싸게 살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 거래소 주식이 확 오늘처럼 뭉개지는 게 연속으로 뭉개지지만 않는다면 코스닥 쪽에서는 좀 특히 뭐 바이오라든지 시가총액 상위주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도 저는 전체가 다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시가총액 상위주 왜냐면 거래소도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손대기 쉬운 주식들 위주로 움직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코스닥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닥 내에서도 시가총액 상위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거는 단순히 바이오만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해 있는 회사들 중 섹터를 보면 2차전지도 있고 로봇도 있고 반도체 소부장도 있고 하니까 그 가운데서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젠슨왕 CEO의 에이펙 깜짝 협업 발표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기대감이 오르고 있는데요. GPU 26만 장 공급 계획 이게 이슈가 나오고 나서 트럼프가 막는다 어쩐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트럼프 얘기는 좀 뭐 생각 없이 지른다기보다는 좀 부풀려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한테 안 준다는 얘기를 GPU 미국 외에 딴 나라에 안 주겠다. 이미 아랍에미리트에다 팔아먹고서 뭔 소리 하는 건 지금. 그 젠슨왕 역시도 뭐 한국에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이유가 있거든요. AI가 확장이 되려면요. 지금은 미국 내에서 그 주요 빅테크들한테만 팔아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AI 칩을 줬을 때 그 칩을 활용을 해가지고 제조업단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가 필요합니다. 그 국가가 글로벌하게 놓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현재로 봤을 땐 중국, 한국, 일본 정도예요. 독일도 옛날엔 제조 강국이었는데 요즘은 제조 쪽이 조금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 중국한테 줄 리는 없으니까 그럼 이거는 AI의 시장 자체를 갖다가 키우기 위한 전략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얘기 때문에 한국에 GPU가 안 온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건 일단 장수만 가지고 얘기하면 26만 장을 받게 되면 합치면 31만 장인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GPU 칩을 그것도 최신형 칩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연산 능력 기준으로 세계 3위가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일단 얘기가 되고 여기에 지금 그냥 칩만 팔아먹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하고 다 협력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뭘 진행을 할 거냐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이슈, 그 다음에 로보틱스하고 결합해가지고 가는 거,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해가지고 가상현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실제 공간하고 똑같은 걸 가상세계에 만들어가지고 이제 미리 테스트하고 그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공정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걸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가가지고는 어떤 식이든 엔비디아가 뭐 현대차가 됐든 또는 네이버가 됐든 SK그룹이 됐든 삼성이 됐든 다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AI 쪽에서 작년까지는 우리는 주변 국가였었는데 소위 말해서 칩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갑자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 퍼포먼스가 세계에서 거의 넘버원이었을 거예요. 단기간 내로 보면 9월, 10월로만 놓고 본다면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실제 HBM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GPU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AI 사업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삼성, SK, 현대차 그리고 이제 네이버까지 해가지고 AI 쪽에서 어떤 도약의 기회를 맞은 건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결국은 그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로봇 산업도 피지컬 AI 쪽에도 투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AI 쪽 자체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투자라든지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업무 협력은 물론이고 어쩌면은 지분 교환이나 투자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결국은 한국의 어떤 산업의 가치를 바꿀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급락이 나왔지만 앞으로의 이 반도체 대장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지수가 빠지면서 가격이 빠졌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빠진다고 칩이 갑자기 공급이 확 늘어나가지고 칩 가격이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수요는 여전하고요. 지금 현재 AI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미국이 주도해서 버블을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투자에 대한 니즈는 최근에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빅테크들이 다 한결같이 당초 예상보다 투자 규모를
수요를 더 높였어요. 이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오픈 AI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자금 조달 문제나 이런 것들을 엔비디아나 또는 옆 나라의 손 마사요시를 통해 가지고 조달을 해가면서 투자의 어떤 규모를 늘려가는 것도 확실히 보여줬고요. 오늘 실적이 AMD 그 실적도 나왔지만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AMD 입장에서도 향후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가만 빠진 거지 실질적으로 칩 산업 자체가 변한 건 없다. 그리고 닷컴 버블 때 하고 비교를 하는데, 닷컴 버블 때는 당시에 주목을 받았던 업체들이 다 신생 업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버는 회사들이 아니고 신기술을 가지고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열풍을 일으켜가지고 주가가 폭등을 했었던. 근데 문제는 폭등하는 과정에서 매출이라는 거 없이 걔네들은 신기술 퍼포먼스만 가지고 움직였다가 이게 결국 가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최대한 노출이 돼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무료로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이 그렇게 붙어가니까 더 이상 이제 과열이다 싶으니까 대출도 못 받고 펀딩을 못 받으니까 외상으로 주문을 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뭐 돈 빌려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차입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매출이 없으니까 결국 가가지고는 재무구조 약한 회사들이 먼저 그럼 우리 유료화를 하겠다고 유료화 선언을 했는데, 무료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유료화 안 되는데 그걸 쓰겠냐고요. 그러니까 먼저 망하지. 그러면서 망해버린 거고요. 그 당시에 경쟁이 붙었던 회사 중에서 아마존 같은 회사는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살아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단계였었다 그러면, 지금 투자를 일으키고 있는 빅테크들은 전부 돈을 엄청 많이 버는 회사고 실적 자체가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누는 회사들입니다. 최근에 채권 발행을 엄청 늘렸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버블이네 아니네 감당 가능한 채권 발행이라면 크게 좀 문제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 AI가 단순히 버블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 싸움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끝나지는 않는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칩 수요는 꾸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두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2017년, 18년도 소위 데이터 센터 사이클 때 빅테크들이 칩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캐파 증서를 자꾸 부추기고 많이 사줄 것처럼 해서 엄청나게 캐파 투자를 했는데 안 사고 고점에서 경기 꺾이는 바람에 반도체 가격 폭락하고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세물트만이 와가지고 뭐 지금 110만 장밖에 취급 안 하고 있는 웨이퍼 양을 갖다 90만 장을 자기가 혼자 쓴다 어쩐다 해도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보면은 열심히 투자해야겠다 이런 개념은 크게 보이질 않아요. 그 얘기는 이게 쉽게 결정을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레거시 쪽은 중국이 있잖아요. 그럼 중국의 CXMT는 계속해가지고 투자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쇼티지가 발생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DDR4까지는 장악을 해가지고 기존 업체들이 이제 철수를 하는 입장인데 자기네들이 한 단계 더 나가서 DDR5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수율이 안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DDR4를 5로 전환하기 위해서 공정 전환을 하니까 장비를 빼버리고 5로 해서 수율이 안 나오니까 DDR4가 칩 수요가 있는데 갑자기 공급이 줄어버리니까 이쪽 쇼티지 나고 5도 수율 안 나오니까 쇼티지 나고, 이게 이제 연산 쪽으로 가면서 칩 수요는 더 늘어났는데 안 된 거죠. 여기에 더해가지고 PC가 지난 분기에 8% 정도 증가했어요. 근데 PC는 원래 그렇게 증가를 안 해요. 그 PC 같은 경우는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증가해야지 2%? 또 역성장할 때도 있고. 근데 8% 증가했다는 얘기는 윈도우 10 종료되고 교체 주기가 됐잖아요. 교체 수요가 이제 생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 팬데믹 때 교체했던 PC들이 5년 6년 썼잖아요. 교체해야 되잖아요. 또 그것도 또 주기 돌아온 데다가 윈도우 10도 종료가 되죠. 여기에 더해가지고 또 AI PC라고 소개를 또 했잖아요. 그럼 돈이 좀 있는 데는 당장에 전면적으로 AI PC로는 가격 때문에 못 하더라도 써보려고 하는 데는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확연하게 보여주는 게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확 몰리진 않지만 그 수요 같은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트북 수요가 크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칩도 결국에는 사용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교체할 때는 PC를 교체할 때 기존 사양보다는 높은 사양을 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칩은 더 탑재가 되는 거고 쇼티지 나오고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되는 측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이 레거시 칩 역시도 단기간에 공급이 확 늘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설비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미친 듯이 할 리도 없고 봐가면서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수요로 하는 데는 같은 한 대의 PC라고 해도 들어가는 칩은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스마트폰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중국이라는 변수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투자 안 하고,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투자해가지고 연말부터
이제부터 가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눈치 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정상화되는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증권사마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목표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 주였죠. SK증권에서 하이닉스 목표 주가 100만 원짜리 나왔습니다. PER로 이제 바꾸면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HBM도 그렇고 이 칩 자체가 그동안에는 반도체 그 레거시 쪽은 만들어 놓은 거 쌓아놓고 파는 거였었기 때문에 사이클이 심했는데 지금 주문형 반도체화 되고 있다. 그러면서 HBM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밸류도 바뀐다라는 취지로 해가지고 PER로 평가 기준을 바꿔서 목표 주가를 27년도에 그 영업이익이 80조, 90조 얘기를 하면서 하이닉스 기준으로 PER 11배 해서 100만 원. 노무라증권은 27년도에 하이닉스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을 128조, 목표 주가 84만 원. 하이닉스를 가지고 굳이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어쨌든 D램 시장에서 1위는 하이닉스가 됐기 때문에 하이닉스 위주가 되는데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레거시 칩이 쇼티지가 나서 가격이 오르면 최대 수혜는 무조건 삼성전자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이 제일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HBM 쪽도 3 퀄테스트 통과한 거는 확인이 됐고요. 3 쪽으로 해가지고는 엔비디아도 이제 납품이 들어갈 것 같고요. 4도 칩 샘플은 이미 완납이 된 상태고 테스트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기사가 나온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4에서 약간 노이즈가 있는 것 같고 칩 설계 다시 한다는 얘기 나오면은 그 얘기는 최소한 삼성전자가 올해 애를 먹었던 것처럼 한 1년 정도는 4 시장에 진입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HBM4가 마이크론이 내년에 진입 못하고 일단 주도는 하이닉스가 할 거고 삼성전자가 같이 참여가 되는 그림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실적의 가치성은 확실히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증권사 목표 주가 다 일괄적으로 올리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26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다들 예상하는 게 평균적으로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70조, 삼성전자가 80조 정도를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주가 수준 대비해가지고 여전히 상승폭은 많이 남아있을 것 같고 밸류에이션만 놓고 얘기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칩은 여전히 SK 하이닉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밸류업 정책한다고 상법 개정하고 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제 연말 안에 처리하겠다고 하잖아요. 자사주 소각 이슈도 이제 나오게 될 거고 상법 개정 통해서 이게 강행이 된다면 내년도에 MSCI 선진지수 편입 관찰 대상국 지정을 1차 목표로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놓고 지켜본다 그러면 정말 글로벌하게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돌발적으로 아직 큰 사건만 안 난다면 한국 증시는 여전히 아래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 중심에는 AI 버블을 저는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정을 이용을 해서 싸게 사는 거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의도는 분명한 거는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을 제외한 칩 시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HBM을 제대로 양산을 할 수 있는 데는 여전히 세 군데밖에 없어요. CXMT가 최근에 HBM3를 3E가 아니라 3를 납품하려고 지금 중국 내에서 뭐 한다 어쩐다 말이 있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수율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최근에 얘기 들었던 거 보면은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설사 된다 한들 그 제품이 이쪽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여전히 HBM 쪽 같은 경우는 3사가 가져가는 그림이 될 거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레거시 칩이야 어쨌든 공급이 다시 늘든 아니면 수요가 좀 줄든지 해가지고 균형점이 찾아갈 가능성이 있지만 HBM은 주문형 반도체로서 가게 될 거고 이 시장이 계속 커질 거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 순환매를 좀 주목해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좀 눈여겨봐야 할 분야가 있을까요? 저는 반도체 소부장 열심히 뒤져봤는데 관심 종목은 딱 세 종목인데 종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근데 저는 소재 쪽하고 그다음에 후공정 장비 쪽 그 정도 보고 있어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투자가 생각처럼 크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수 그쪽에서 이제 좀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